몰락한 가문의 낡은 대문 앞 한때 고을의 법도라 불렸던 산의 서진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떨리는 손에 든 종이 한 장. 조정에서 내려온 직접 박탈 통지서였다. 붉은 인장이 선명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진은 그 종이를 접지 않았다. 아니, 접을 수가 없었다. 무릎 아래로 흙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주변에 서 있던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다. 집안 어른들은 문을 닫았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저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3명의 젊은 급제자를 태운 화려한 가마 행렬이었다. 붉은 비단 장막이 햇살에 반짝이며 바람에 흔들렸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기다리시오. 잠시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진의 발치에 상소문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바람에 한 번 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먼지가 그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날 조정은 지독히도 조용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전 늦은 가을, 서진은 아내 유아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혼인한 지 7년. 후사가 없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싶었다. 친정은 이미 망했고 유아가 의지할 형제도 없었다. 서진의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족보를 펼쳐놓고 말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조상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처럼 들렸다. 서진도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유아에게 말했다. 칠거지약이요. 법도에 따르는 것일 뿐이요. 유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촛불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서진은 친정 부모가 남긴 유산인 100냥을 보자기에 싸서 건넸다. 이것만은 돌려드리오. 그것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것만은. 유아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일어섰다. 바깥에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유아는 문지방을 넘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이 닫혔다. 그 시절엔 그 말이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가능성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유아가 흘린 눈물은 눈보라에 얼어붙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다. 서진은 1년 뒤 새 아내를 맞았다. 가문의 권위였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힘도 없었다. 새 아내는 덕망 있는 양반가의 딸이었다. 3년 안에 아들을 낳았다. 서진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소.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옳은 선택이었다고. 유아의 이름은 점점 지워졌다. 족보에서도 제사상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끝난 일을 왜 들추느냐.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서진은 승승장구했다.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다. 조정에서 내려온 포상 문서에는 덕망 있는 관리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겉으로는. 하지만 어느 날 밤 서진은 꿈을 꾸었다.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유아의 뒷모습. 그녀의 손에 들린 보따리에서 100냥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진은 그녀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고요했다. 달빛만 차갑게 쏟아졌다. 이미 끝난 일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고는 다시 잠들었다. 8년 전 한겨울, 고을 관아의 속량 장부에 이상한 기록이 남았다. 천민 삼형제를 양인으로 속량함.
대가 백냥, 신청인 이름 없음. 당시 이 고을에는 굶어 죽기 직전인 천재적인 새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주인이 죽고 빚에 팔려갈 처지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 거금 백냥을 관아에 가져왔다. 아전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주소라도 남겨주십시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만 구해주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새 아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날짜는 유아가 쫓겨난 지 정확히 3개월 하루 뒤였다. 아전들은 장부를 보며 수군거렸다. 누가 이런 거금을, 그것도 이름도 안 남기고. 하지만 신청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기록만 남기고 넘어갔다. 장부의 날짜는 하루 어긋나 있었다. 은전에 출척하는 비어 있었다. 7년 전 이른 봄 같은 고을의 한 초가집에서 새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매일 밤 촛불을 켜두고 책을 펼쳐놓았다. 아침이 되면 촛불은 꺼져 있었다. 책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들 어디서 먹고 사는 거야? 누가 뒤를 봐주는 모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옆집 할머니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키에 낡은 치마를 입고 새 아이가 자는 초가집 문 앞에 쌀 한 자루를 내려놓는 모습이었다. 어머나, 누구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발자국만 남았다. 발자국은 작고 가벼웠다. 여인의 것이었다. 6년 전 한여름, 새 아이 중 막내가 열병으로 쓰러졌다. 고을의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귀한 약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은 서울에나 있을 겁니다. 새 형제는 막내를 안고 밤새 울었다. 큰형이 하늘을 보며 빌었다. 제발, 제발. 다음 날 새벽 초가집 문 앞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귀한 약재와 함께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 약을 다려 먹이시오. 필체는 단정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막내는 살아났다. 그날 밤 큰형이 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녘 멀리서 한 여인이 초가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을 닦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큰형이 달려갔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발자국만 남았다. 작고 가벼운 여인의 것이었다. 큰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향해 절을 올렸다. 5년 전 가을, 새 형제는 서당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훈장이 물었다. 입학금은 어디서 마련했느냐? 큰형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새 형제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훈장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장부에 기록을 남겼다. 후원인 미상, 입학금 은 30냥, 정식 입양 서류 제출됨. 훈장은 입양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엔 유아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유아? 이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훈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서류의 날짜는 정확히 속량이 이루어진 3개월 뒤였다. 4년 전 겨울, 서진은 우연히 그 입양 서류 소문을 들었다. 한 동료 관리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자네 고을에 이상한 일이 있다던데. 새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한 여인이 있다더군. 신분도 모르고 이름도 안 밝힌다던데. 서진의 손이 멈췄다. 이름을 유아라던데. 양반가 성씨더라고. 서진은 술잔을 놓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설마 유아가 그럴 리 없어. 백냥으로 어떻게 아이 셋을. 동료가 웃었다. 그러게 말일세. 세상엔 이름이 같은 사람도 많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리 없지.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또 꿈을 꾸었다. 유아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들은 책을 들고 있었다. 유아는 미소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3년 전 봄, 서진의 집에 소문이 퍼졌다. 한 하인이 장터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날이 고을 북쪽에 새 아들을 키우는 여인이 있다던데 그분이 혹시. 서진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입 다물어. 하인은 고개를 숙였다. 몸을 떨었다.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 천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서진의 아우가 끼어들었다. 형님, 그냥 넘어가십시오. 서진은 아우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천한 소문일 뿐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아우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의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끝난 일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2년 전 여름, 한 아전이 서진을 찾아왔다. 나리, 혹시 그 속량 장부를 보시겠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장부? 8년 전 백냥으로 새 아이를 속량한 기록입니다. 날짜가 조금 이상해서요. 서진의 아우가 그 아전을 밀어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나리를 괴롭히지 마라. 아전은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서진은 그날도 장부를 보지 않았다. 장부는 관아 깊은 곳에 보관되었다.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먼지만 쌓여갔다. 1년 전 가을, 한 상인이 서진의 저택을 찾아왔다. 날이 제가 북쪽 장터에서 한 부인을 배웠는데 서진은 붓을 놓고 상인을 바라보았다. 옛날 나리댁 마님과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새 아드님을 데리고 계셨는데 그 아이들이 글을 읽더군요. 아주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손이 너무 거칠어서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평생 바느질과 빨래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새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다. 착각이겠지요. 그분은 진작 돌아가셨을 겁니다.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말 돌아가셨다니까요. 새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상인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서진은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유아가 새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은 책을 들고 있었다. 유아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해 보였다. 서진은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 셋을 데리고 살아남았을 리 없다.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믿고 싶은 결론이었다. 반년 전 봄, 서진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자네, 혹시 유아가 살아있다는 소문 들었나? 서진은 차를 마시다 멈췄다. 무슨 소리인가? 북쪽 마을에 새 아들을 키우는 여인이 있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유아라더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년 과거에 응시한다던데. 자네 정말 모르는가? 서진의 손이 떨렸다. 찻잔이 흔들렸다. 설마. 친구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 만약 정말 유아라면 자네에겐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서진의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만. 이미 끝난 일을 왜 자꾸 들추는 거야? 친구는 입을 다물었다. 한숨을 쉬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맙시다.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거웠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북쪽 하늘은 맑았다. 끝난 일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재, 여름. 조정의 3명의 젊은이가 급제했다. 문과 장원, 문과 방한, 무가 장원. 새쌍둥이 형제였다. 조정이 술렁였다. 한 집안에서 세 형제가 모두 급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임금이 놀라 물었다. 그대들의 성은 무엇이며 부모는 누구인가? 세 형제가 엎드려 대답했다. 저희는 본래 천민이었으나 10년 전 한 분의 은혜로 속량되었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분은 저희를 아들로 입양하시고 피눈물로 키워주셨습니다.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분의 성함은 유화, 본래 양반가의 딸이자. 세 형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진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충격의 물결이 정각을 휩쓸었다. 큰아들이 속량 장부를 펼쳤다. 천민 삼형제 속량. 대가 백량. 날짜 유아가 쫓겨난 지 3개월 하루 뒤. 둘째 아들이 정식 입양 서류를 펼쳤다. 입양인 유아. 양자 삼형제. 날짜 속량 3개월 뒤. 막내 아들이 혼인 증서를 펼쳤다. 서진과 유아의 혼인. 칠거지약으로 인한 파혼 기록 없음. 조정이 침묵에 잠겼다. 임금이 서진을 호출했다. 서진이 떨리는 다리로 정각에 들어섰다. 임금이 물었다. 서진, 그대는 정실 부인을 내쫓고도 파혼 절차조차 밟지 않았는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유아는 법적으로 여전히 그대의 아내이며 세 아들의 어머니였다.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런데 그대는 후사가 없다 하여 그녀를 내쫓았으니 이는 무도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대신이 나섰다. 전하, 서진은 칠거지약에 따라. 임금이 손을 들었다. 칠거지약은 파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서진은 그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법을 어긴 것이다. 대신은 입을 다물었다. 상소문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신등은 청하옵니다. 서진은 정실 부인을 내쫓고도 파혼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세 아들이 있음에도 후사가 없다 하였사오니 이는 법을 어긴 것이옵니다. 상소문은 끝까지 읽혔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임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의 기침소리가 크게 울렸다. 임금이 입을 열었다. 서진의 직첩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하라. 판결이 내려졌다. 서진은 무릎이 꺾였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유아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임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세 아들은 조정의 녹을 받을 것이며 유아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조정은 고요했다. 서진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통지서가 그의 앞에 놓였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다. 종이는 무거웠다. 세상의 무게만큼 무거웠다. 그 후 유아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다. 세 아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요란한 복수는 없었다. 억지스러운 용서도 없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서진의 행렬이 유아의 가마 옆을 지나갔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아를 불렀다. 유아, 유아. 잠깐만. 가마안은 조용했다.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유아는 가마 창문을 열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발을 내리지도 않았다. 머무르지도 않았다. 새 아들이 어머니 곁에 섰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가시지요.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마가 움직였다. 서진의 부름은 점점 멀어졌다.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그 가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다. 먼지만 일었다. 그 먼지마저 곧 가라앉았다. 그날 밤 유아는 새 아들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유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잘못된 이름 하나를 바로 놓았을 뿐이다. 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참았다. 둘째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때 왜 저희를 구하셨습니까? 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너희가 살아야 했으니까. 큰아들이 물었다.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유아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다. 기록만 있을 뿐이다. 새 아들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유아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너희는 이제 조선의 신하다. 바르게 살아라. 예, 어머니. 에필로그. 서진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임종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 아내도 그 아들도 아우도 오지 않았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유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유아는 끝내 가지 않았다. 서진이 죽은 후 조정에서는 그의 기록을 정리했다. 서진 칠거지약을 명분으로 정씨를 내쫓았으나 파혼 절차를 밟지 않음. 법적 정당한 새 아들이 있음에도 후사가 없다 하여 파직과 유배에 처해짐. 기록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진실이 새겨져 있었다. 유아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다. 새 아들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어머니는 핏줄이 아니라 눈물로 만들어진다고.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사연에서도 함께해요.